2월 21일 글로벌 비트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전일까지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다가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월마트의 실적이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러웠죠. 이 월마트의 실적은 보통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 실적 그리고 소비, 나아가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번졌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월마트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사실 간밤에는 이 월마트의 실적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경기 선행지수가 또 한 번 낙폭을 키우면서 우려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이 시장의 발목을 좀 가득 잡힌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흘러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 이러한 흐름 안에서 뉴욕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마트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사실 좋았는데요. 2026년도 매출 성장률을 기대 이하로 제시를 했습니다. 월마트에서 이렇게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라는 것은 소비 심리가 메마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월가 전문가들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가 급락을 하고 여타 다른 종목들도 일부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월마트의 비중이 특히나 큰 다우지수가 1% 내림세를 그리면서 44,170포인트 선까지 후퇴를 하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방금 전에 마감을 했는데 각각 0.4% 밀려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오늘 새롭게 발표된 경제지표 역시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월 경기 선행지수 0.3%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그리고 직전 두 달간의 상승분을 반납한 셈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장기물 국채 발행 확대 계획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발행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반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10년물 금리는 3.5bp 하락한 4.5%대에 안정화되는 움직임. 그런가 하면 금 가격은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여기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0.52% 현재 구간에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장중한때에는 2,970달러대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표정도 확인해 보실까요? 월마트가 6.7%의 급락입니다. 월마트가 하락하자 다른 피어 종목들도 함께 내리는데요. 코스트코와 타겟 역시도 2% 안팎의 내림세를 그립니다.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3개 종목들이 버텨주는 움직임. 어제 양자 컴퓨팅 칩을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가 0.2% 올라서고요. 그리고 아이폰 16e 저가형 제품을 새롭게 공개한 애플이 0.4%의 상승으로 진행이 됩니다. 엔비디아 역시 0.7% 오름세로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반도체 테마 내에서 오늘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3.6%의 강세로 주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드렸던 그 부진한 경기 선행지수, 그 여파를 오늘 금융주들이 크게 받아갔습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 3에서 4%의 급락,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역시도 3%의 동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타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로는 이쪽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업체들 있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지버노바 등도 3%의 동반 급락세를 나타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하고요. 주요 기술주 이슈들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팔란티어, 어제 장 마감을 한두 시간 앞두고 갑작스럽게 낙폭을 키웠던 이유가 바로 이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예산안을 삭감하는 방침을 계획하고 있다. 5년 동안 매년 8%씩 이 펜타곤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이틀 연속 급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마감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장중한때에는
최근에는 12% 가까이 급락폭을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많이 만회를 했는데요. 5.2% 하락하면서 106달러 선에 거래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뉴스도 확인해 보시죠. 인도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최근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간밤 새롭게 전해진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3분기부터 뭄바이와 델리 그리고 벵갈루루 등 3개 도시에서 차량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어떤 모델이 도입이 될지 그리고 중국과 독일, 미국 중 어디에서 생산될지 여부는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인도는 이 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관세가 무려 110%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세율이 앞으로 테슬라의 판매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시가총액 2위입니다. 알리바바죠. 1년 만에 가장 빠른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AI 분야의 회복, 발전 덕분이었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액이 2년 만에 가장 크게 확대했습니다. 8% 증가한 55조 원을 기록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애플의 AI 기능 알리바바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을 받아가면서 주가는 8.1% 급등을 했고요. 136달러 선에 근접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실적과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 3가지 더 보시죠. 장난감 제조사인 해즈브로입니다. 4분기 매출과 EPS 모두 잘 나왔습니다. 11억 달러의 매출액에 46센트의 EPS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죠. 13% 폭등입니다. 70달러 선 목전에 둔 채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앱러빈입니다. 앱러빈의 경우에는 공매도 투자자인 에드윈 도시가 자신의 뉴스레터에 적은 내용이 부각받으면서 간밤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앱러빈은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관심을 토대로 맞춤형 광고를 제안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앱 개발자들 입장에서 광고 수익이 높아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광고의 품질에 대해서 이 에드윈 도시라는 사람이 공격을 하고 나선 겁니다. 기만적이고 착취적이며 때로는 읽을 수 없거나 클릭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이게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요. 어찌됐든 주가는 9% 가까이 급락하면서 450달러대까지 후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쉐이크쉑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이 15%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4분기에 19개의 본사 직영 매장과 9개의 라이선스 매장을 새롭게 오픈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급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매주 목요일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되죠. 저희는 이 지표 내에서 그 직전주 대비 고용시장이 얼마나 변화했는가,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와 얼마나 다른가, 또한 코로나19 그 이전 상황과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체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용시장의 건전성까지 체크해볼 수 있는데 이번 지표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수정치 대비 5천 건 늘어난 21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21만 5천 건보다도 4천 건가량 상회한 수준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상승했지만 시장의 전망치에는 하회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신청한 사람 수는 소폭 증가했긴 했지만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자세한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상승하기도 했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나 직전주 대비 2만 건 이상 상승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실업률이 4%로 전주 대비 하락했다라는 점이 체크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고용의 수, 일자리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시장은 아직 건전하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는 고용시장에 조금 더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지속적으로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특히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이라는 것은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감원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메타부터 여러 가지 항공주들, 스타벅스에 이어서 대규모의 감축을 이어오고 있어서 이러한 지표의 변화가 또 지수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대기업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이어오고 있죠. 앞으로도 대규모 감축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 만큼 해당 여파가 고용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계속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 간밤에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경기 선행지수와 함께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게 월마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주가는 6%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년간 70% 넘게 상승하면서 승승장구하나 앞으로 그 기세를 이어가나 했는데 어떠한 전망을 내놓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의 지난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80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1,800만 1천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EPS는 0.66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0.64달러를 상회했고, 지난 회계연도에도 환율 변동을 제외한 조정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익 전망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우선 지난 4분기 실적이 양호했던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치상으로도 매출도 EPS도 전년 대비 상승했고, 그리고 EPS, 특히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고요. 이 세부적인 요인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 전자상거래 부분의 매출이 20%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 11분기 동안 이 두 자릿수대 상승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체크되기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자상거래 매출도 16%가량 상승을 하면서 지금 고소득층의 소비자층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항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매출도 EPS도 좋았는데 간밤에 왜 이렇게 주가가 흔들렸냐라고 한다면 이 매출 전망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소비 심리가 메마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전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세 정책의 타격이 월마트에 크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월마트를 두고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 이러한 매출 전망치라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굳게 닫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함께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월마트가 이러한 성적을 공개한 이후에 아마존과 또 다른 판도를 내비쳤습니다. 지난번에 아마존이 공개한 이후에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결국 미국 소비재 기업단에서 1위는 어떤 기업이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결국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기업 내에서 지난 분기 매출 1위를 아마존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사실 연간 매출로 보면 아직 월마트가 1위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마트가 이렇게 매출 전망을 하회를 하고 조금 기세를 잃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존이 연간 기준으로 1위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분기에 아마존의 실적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매장 외 구독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성장세가 상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기세 속에서 이 소비재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내 매출 판도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항공업계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보잉의 위기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주가상의 압박도 상당하죠.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래도 간밤에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잉의 공급망 문제로 인해 에어포스원 프로그램이 2029년 그 이후로 추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전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의 인도 지연에 대해 불만을 직접 표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간밤 보잉의 CEO인 켈리 오트버그는 미 공군의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1의 인도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론 머스크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선 에어포스1 지연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난 15일에는 트럼프가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이렇게 너무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을 내놓기도 했는데 간밤에 보잉 CEO가 그래도 머스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지연 문제, 특히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발돋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이 머스크와의 협력 소식뿐만 아니라 간밤에 또 새롭게 전해진 내용은요. 제프 쇼키라는 사람을 정부 운영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프 쇼키라는 인물은 이전부터 정부와 연방정부에서 30년 이상 일을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사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정부와의 관계가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와의 계약 이행뿐만 아니라 2029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에어포스1 인도 지원을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업 송신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애플의 신제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신제품 소식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부분이 퀄컴 드러내기 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간밤에는 거밍치가 퀄컴뿐만 아니라 브로드컴에서도 독립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전문 분석가로 유명한 애널리스트 거밍치는 애플이 자체 개발 와이파이 칩을 아이폰 17 모델에 처음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기기 연결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애플의 전략적인 장점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거밍치는 지난해부터 아이폰 전 모델에 자체 개발한 와이파이 칩이 적용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는 이번 아이폰 17이 그 첫 번째 움직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독립적인 주체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거죠. 어제는 퀄컴과 독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이어서 브로드컴과도 작별한다 라고 한다면 애플이 자체적인 힘을 더 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브로드컴의 주가 하방 압력도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러한 전망처럼 아이폰 17의 자체 와이파이 칩이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능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결 속도도 개선이 되고 지연 시간이 감소가 되어서 이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상당히 더 아주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직접적으로 느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애플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핵심 부품 자체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강화되면서 그 독립적인 힘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주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전망이 정말 실제적으로 계획이 될지 아직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이어서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게 될지부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